건설 현장에서 미장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던 장류원은 결혼 후 4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 시밍은 공부에 별다른 취미를 갖지 못해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후 돈벌이를 위해 대만 타이베이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폭력배들의 괴롭힘과 구타뿐이었습니다. 폭력배들에게 시달리던 시밍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 공사장 임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시밍은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담배 한 대만 빌립시다. 그때 한 청년이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며 알겠습니다. 시밍은 담뱃불을 붙인 뒤 오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고향이 어디세요? 저요? 타이난에서 왔어요. 시밍은 눈이 번쩍이며 예? 이런 데서 고향 친구를 만나네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뭐하다 왔어요? 저는 그냥 카지노에서 문제 생기면 처리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사람 두들겨 패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끌어다가 카지노 밖으로 던지고 잡다니라고 그랬죠. 재밌었겠네요. 저는 뜨거운 떼약볕 공사장에서 시멘트 나르느라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제대하고 할 일 없으면 치러와. 내가 우리 조직에다 넣어줄 테니까. 시밍은 군을 전역한 후 오니의 추천으로 조직에 들어가 조직 폭력배들과 카지노와 유흥업소를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업소 관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더니 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밍은 출소 후 구속될 때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사장과 매니저에게 서운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시밍은 출소 후 조직 생활은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중학교 친구와 조그만 옷가게를 열어 장사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시밍은 지인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받아 결혼도 하게 되었고 아기도 생기게 되었는데 옷가게는 점차 매출이 줄어들더니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일했던 카지노 관리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알았어. 이번에는 갑자기 그만두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정말 돼. 나 그때 진짜 난쳤다고. 내 부탁으로 고향에 줬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리면 내 입장이 뭐가 있냐. 1994년 시밍은 다시 카지노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밍은 카지노에서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시밍아, 사장님이 술 한잔 사신다는데 술 한잔 하러 가자. 술? 그래. 가자. 또 아냐? 보너스라도 챙겨주실지? 그래. 보너스? 그럼 가야지. 한참 술자리가 깊어지던 그날 밤 다혈질 성격이었던 사장은 술에 취하자 오니와 시밍을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확 그냥 이씨. 어디 걸레 같은 것들을 데려다 써줬더니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니네들 일 뒤치다거리 하느라 내가 아주 힘들어 죽을 것 같다. 무슨 일처리를 그따위로 하는 거냐? 야, 뭘 꾸라, 이 자식아. 야, 그래서 그때 일로 아직도 서운한 거냐? 형님, 사장님,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 들어가시죠. 그냥 이씨. 야, 너도 그만둘래? 그때 시밍이 사장을 말리며
사장님, 그만 들어가시죠. 많이 추하신 것 같습니다. 야야야야야, 손 떼. 그 더러운 손으로 누굴 잡는 거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시밍은 이전에 카지노 일을 하다 교도소에 갔던 일이 떠올랐고 사장의 일방적인 말에 자존심이 상했던 시밍은 직장을 잃게 된다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길이 막막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술 취했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런 씨. 1995년 2월 시밍은 자신을 무시하는 카지노 사장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그의 나이 27세에 살인범이 된 시밍은 식당에서 도망쳤습니다. 시밍은 이 사건으로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고 대만 경찰은 그를 잡기 위해 전국에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시밍은 도피를 시작하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울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당분간 숨어 지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말해주는 장소로 돈 좀 가지고 나와. 시밍은 수사망을 피해 아내가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무기를 구매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 구상했습니다. 시밍은 도피 중에 무기상 리어순과 조주폭력배 장롱리안을 알게 되었는데 리어순은 시밍의 은신처를 마련해주며 돈 많은 재벌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호순이, 아이 그럼 무기가 좀 있어야 일을 시작할 거 아니야. 그냥 맨몸으로 달려들 거야. 저기 말이지, 내가 거래하고 있는 무기 판매상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우리가 그놈한테 접근해서 무기를 사는 척하면서 죽여버리고 무기를 전부 다 빼앗아버리면 어때? 그놈이 가지고 있는 돈도 모두 다 빼앗아버리고 말이야.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얼마 후 허수는 무기 판매상 쉬더진에게 전화해 약속 장소를 정한 뒤 돈을 챙겨 나섰습니다. 네 사람은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는데 리니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렸습니다. 바쁘셨나봐요? 많이 바빴지. 자, 여기 동업자 한 명이 늘어서 말이야. 그런데 이분은 저 못 보는 분이 오셨습니다? 시밍이 앞으로 나오며 시간 없으니까 종이나 먼저 봅시다. 우리 사장님 성질도 급하시다 그래. 그럼 어떤 물건 먼저 보여드릴까? 돈은 가져오시죠. 허순이 타고 온 차 본네트 위에 돈이 든 가방을 올려놓자 쉬더진의 부하가 차 속에 숨겨놓았던 총을 가져왔습니다. 쓸만한데 총알을. 쉬더진이 휘파람을 불자 부하가 타고 온 차에서 탄약을 가져왔습니다. 에헤이, 그 총을 그렇게 맞다무시면 시밍은 무기를 구매하는 척하며 무기상 쉬더진을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렸습니다. 시밍과 리어손 일당은 쉬더진의 차에 실려있던 각종 무기를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차 속에는 AK 자동소총과 권총, 수천 발의 탄약이 그리고 수류탄도 들어있었습니다. 시밍은 환하게 웃으며 어때? 이 정도면 사업 미천은 마련된 거 아니야?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야. 그들은 조그만 전당포와 금은빵을 털어 상당한 돈을 모으자 공범인 리정저와 함께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다며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집 근처에서 수년 동안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던 터라 시밍이 고향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포위해버렸습니다. 장청래! 너는 포위됐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하라! 형님,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라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밍이 경찰이 있는 쪽을 향해 총을 쏘자 리정저우가 시밍을 마주보며 형님, 우리 둘 다 살아서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저놈들을 맡을 테니 형님은 뒷산으로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부딪힐 못까지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잠시 후 리정저우가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자 장시밍은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은 시밍이 어릴 적부터 뛰어놀았던 뒷산이라 어느 누구보다 지리를 잘 알고 있어 경찰이 쉽사리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시밍의 고향집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잠시 후 총알이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리정저우는 총구를 자신의 머리에 겨누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잡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느니 현장에서 인생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시밍은 재빠른 몸놀림으로 산속을 넘어 숲속 깊숙이 들어가 있다가 캄보디아로 밀입국에 그곳에서 5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5년 후 시밍은 사건이 잠잠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대만으로 밀입국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돈벌이를 위해 조직을 결성했는데 돈 많은 재벌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멤버로는 장홍기, 린지청, 린광종, 첸지시용 등의 멤버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장홍기는 설계, 전략, 납치할 대상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의 행동을 감시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린지청은 납치 후 퇴로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탈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첸지시용은 무기 화약을 담당해 언제든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인과 강도 경험이 있는 전과자들이라서 서로의 실력을 의심할 만한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야, 총기 보안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M16하고 A40에 AK47도 마련해봐. 그리고 수리탄도 추가로 몇 개 더 구입하고. 이러다 미군하고 싸워도 이기겠는데. 준비해두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기면 추적 대상이 된다고. 돈 줬고 말이야. 돈 걱정은 하지 마. 다 계획해둔 게 있으니까. 시밍 일당은 사업 준비가 완료되자 첫 번째로 타이알 리조트 회장 첸을 납치해 2억 위안을 받아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그들은 방송국 사장놈이 하나 있거든. 이동할 때도 혼자 다니고 납치하기 딱 좋은 인물이야. 재산 조사도 해봤더니 이 돈도 상당히 있더라고. 그럼 납치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돈만 잘 받아내면 되겠네. 시밍 일당은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방송국 사장 홍성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 그를 납치해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 남편은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까 내일까지에 1억 위안을 준비해서 약속한 장소로 나오지 않으면 당신 남편은 영영 못 보게 될 거야. 제발 부탁이에요.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한테 1억이란 현금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은행에서 그 많은 돈을, 큰 돈을 찾는다면 은행 직원이 의심할 텐데
그럼 경찰이 따라붙지 않겠어요? 한 5천만 깎아주세요. 이런 미친 여편을 봤나? 야, 지금 당신 남편 목숨을 가지고 깎아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정이 그렇잖아요. 2004년 1월 시밍은 라디오 방송국 사장 홍성을 납치해 1억 위안을 받아내려다 아내와 협상한 후 6천만 위안을 받고 남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허신 고속버스 터미널 사장 샤오동을 납치해 3억 6천만 위안을 받아냈습니다. 그 뒤로 2005년 3월 카지노 사장 유고주를 납치해 4억 위안을 받아냈습니다. 2005년 4월 장시밍은 타이난시의 전당포 사장 정진푸가 현금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납치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그들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고, 야, 너 이대로 죽을 거야? 와이프한테 말해서 돈 가져오라고 해.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형님, 입하고 눈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놔서 뭐라고 말을 못하지 말입니다. 이 손도 수갑을 지어놔서 뭐 적을 수도 없지 말입니다. 너는 그냥 들어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어. 나오지 말고.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있지 말입니다, 형님. 벌써 한 달이나 지났지 말입니다. 경찰은 전당포 사장 정 씨의 납치 사건이 접수되자 전국에 수배 전단을 뿌려 제보 전화를 기다렸는데 7월 14일 중년의 여성이 이웃집에 이상한 남성들이 몰려 산다며 신고했습니다. 그게 경찰서지라. 아이, 여기 말이지라. 수상한 남자들이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 처박혀 있는데, 아이, 음식도 매일 시켜 먹고 그냥 철치간 듯이 있어라. 아, 근데 얼굴은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는지, 아이, 그냥 눈이라도 마주쳤다가니 곧 죽여버릴 것 같더라고.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 어디냐면 말이지.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고 수상한 남성들이 숨어 있다는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한참을 잠복한 경찰은 그들의 동향을 살폈고 집안에는 8명의 남성들이 있었으며 겉은 틈 사이로 창밖을 내다보며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반장은 경찰 특공대를 출동시켜 주의를 포위하기로 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시밍 일당과 경찰은 총격전이 벌어졌고 건물에 숨어있던 리구어종은 창문 사이로 총격을 가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동료가 총격으로 사망하자 시밍은 수류탄 2개를 경찰이 있는 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는 경찰 4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총격전은 3시간을 넘어가고 있었고 건물에 숨어있던 공범 2명은 중상을 입고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2명도 총을 버리고 황복했고 건물 안에 있던 인질 전당포 사장 정 씨를 발견해 풀어주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눈은 앞을 볼 수 없게 머리와 눈 부위까지 테이프로 칭칭 감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를 수 없도록 입을 스카치 테이프로 감았고 두 팔은 뒤로 꺾인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도록 큰 이어폰으로 묶어두었습니다. 납치범들이 사살되고 항복하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장시밍이 총을 메고 뒷문으로 도망가 도로변을 지나던 노인의 목을 잡았는데 어이, 엄마 틀려. 이리 와봐. 이리 와. 움직이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야. 알았어? 왜 이러는 겁니까? 시밍은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는 노인을 인질로 삼아 탈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쪽 팔로 노인의 목을 감싸준 채 큰 길로 끌고 나가 지나가던 차를 강제로 세워 차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차량을 탑승하기 직전에 도주했고 그들은 대신 운전자를 일질로 끌고 갔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는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또다시 눈앞에서 시민을 놓친 경찰은 안절부절했습니다. 이 상황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전 국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조사실에서 시민의 동료를 신문하던 중 아이, 그러니까 시민이가 어딘가에는 숨어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말하라고. 아이, PC방이나 가보지 말입니다. 아이씨, 그런데 이 자식이 장난하나. 야, 너 똑바로 말 안 해? 아이, 정말이지 말입니다요. 그놈은 거의 게임 중독이라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게임만 하지 말입니다. 지금도 아마 PC방 어딘가에서 게임하고 있지 말입니다. 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야, 씨. 조자는 놈이 산속이나 땅속에 숨어있겠지. 속편하게 PC방에서 나 잡아봐라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겠냐고. 어? 야, 아이씨, 못 믿겠으면 시명이 게임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IP 추적해보시면 알 거니까요. 2005년 7월 경찰은 공범이 알려준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그가 은신하고 있는 곳 인근의 PC방에서 게임을 자주 하러 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그가 숨어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00여 명의 경찰은 타이중 사로시 사거리의 3층짜리 연립주택을 포위하고 1층 철제 셔터를 장갑차로 밀어버렸습니다.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자 잠을 자다 놀란 시민은 팬티바람으로 총을 집어들고 경찰을 향해 공격을 가했습니다. 한참 동안 총격전이 오가던 중 시민은 전면전으로는 승산이 없어 보이자 일단 뒷문 누르다가 뛰어내린 다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산속으로 달려가. 알았지? 알았습니다. 시민이 건물 뒷창문으로 뛰어내리자 반대편 건물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격병은 발포 명령이 떨어지자 그의 한쪽 다리를 명중시켰습니다. 시민이 쓰러지자 또다시 도주할 것이 두려웠던 경찰은 추가로 4발의 총격을 가해 그의 다리를 맞췄습니다. 경찰은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태워 응급실로 후송했고 그는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와 의사들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 환자로 들어오자 핸드폰과 카메라를 가져와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잔인한 납치범의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시민과 사진 찍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도 찍어봐. 이렇게 찍을까? 나도 수술하는 장면 멋지게 나오게 한번 찍어봐. 아, 맞다. 사인도 받아야 하는데 사인이 빠졌네. 병원은 몰려든 기자들과 시민과 사진을 찍으려는 병원 관계자들로 북새통을 잃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그는 회복이 된 후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타이베이 타이난 지방법원은 장신민에게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 820만 대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